자, 1번부터 볼게요. 12월 말 결산법인인 A사는 X1년 말에 다음과 같은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원재료는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보시면 A사는 X1년 B사에게 제품 20개를 개당 35원에 팔기로 확정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인도한 제품은 없대요. 확정 판매 계약에 따라서 제품 부대 비용이 1원 정도 추가로 더 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X1년도의 재고자산과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럼 그냥 그려서 할게요. 그려서 첫 번째 X1년 보면 첫 번째로 제품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재료 있어요. 자, 보시죠. 날 좀 봐요. 빨리빨리 쉽게 합시다. 그럼 제품 같은 경우에 장부 수량이 100개고 실제 수량이 90개죠. 단위당 취득원가 일단 10원인데 여기까지 타임 놔두고 1번 감모부터 좀 구해볼게요. 감모 몇 개입니까? 100개 장부에 있었는데 실제 90개밖에 없네. 단위당 취득원가가 10원이네. 그럼 감모 100원이겠죠?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원재료도 볼게요. 그 원재료도 그려보면 원재료 실제로 아이고 반대로 했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보시면 여기 원재료 에이 바보 여기 제품 그 밑에 제품 보시면 제품은 50개 장부 수량이고요. 실제 수량이 40개죠. 그 다음에 단위당 취득원가를 봤더니 40원이래요. 40원. 일단 여기까지. 자 보시면 지금 원재료의 감모까지는 했고 제품의 감모 보면 50개 있어야 되는데 40개밖에 없네. 10개 줄었네. 단위당 취득원가는 40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00원. 그래서 X1년도의 감모는 500원 나올 거고요. 평가 손실을 볼 때 제가 제품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원재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제품 먼저 하라고 그랬죠. 볼게요. 제품 보시면 40개가 있지만 실제로 20개는 확정 판매 계약을 맺지 않았대. 그럼 20개에 대해서는 확정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건 순시현 가능 가치가 42원이에요. 그쵸? 그럼 확정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건 순시현 가능 가치가 아이고 여기 바보 아니야.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게 20개가 있고 확정 판매 계약을 초과하는 게 20개가 있는데 확정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건 순시현 가능 가치가 42원이래요. 그쵸? 그럼 보세요. 지금 제품 같은 경우에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게 있고 안 맺은 게 있는데 확정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건 취득 원가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크니까 저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쵸? 이거 보자마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원재료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저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쵸? 원재료는 제품도 평가손실이고 나도 평가손실 대상이 돼야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품이 확정판매 계약과 확정판매 초과분이 있다면 확정판매 초과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초과분이 평가손실이 안 나오니까 나는 무조건이라고요. 여기까지 했고 확정판매 계약을 보시면 평가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 가격이 35원인데 판매 비용이 또 있죠. 판매 비용도 고려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 34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실제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게 20개가 있는데 단위당 원가가 40원이거든? 근데 이거 팔면 34원밖에 못 받더라. 6원씩 손해보니까 평가손실 얼마? 120원이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물음 2번 볼게요. 요거와 이어서 X 2년 말에 요래 발생했을 때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금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요래 발생했을 때 그럼 보세요. X 1년까지 하고 X 2년이 됐는데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수량이 100개 실제 수량이 80개 단위당 원가가 10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9원이래요. 자 일단 1번 제일 쉬운 감모부터 하면 감모는 어떻게 돼요? 100개 있는데 80개 빠져서 20개만 남아 20개가 없어졌죠. 그리고 단위당 취득원가는 10원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200원. 나 봐요. 두 번째 평가 손실 볼 건데 계산해 보면 실제로 80개가 있는데 개당 10원이고 순실현 같은 가치는 9원이니까 80원이네. 요 80원은 뭐예요? 요 80원이 의미하는 게 뭐야?
요 80원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단기 평가 손실이요? 아니죠. 지금 요 면적이 의미하는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기말 BS에 계상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X 2년 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지 평가손실이 아니야. 그럼 X 2년도에 평가손실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말에 지금 평가충당금이 80원 있는데 기초에 평가충당금 얼마 있었어요? 왜 얘는 근데 평가충당금 안 하고 제가 바로 평가손실이라고 썼어요?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없었으니까 올해 발생한 것만큼 전액 다 평가손실 됐겠지. 하지만 X2년도에는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이미 120원 있었기 때문에 평가충당금 40원 줄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평가손실 환입으로 40원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요. 사실 요 정도 수준이 저희 회계사도 세무사도 1차 시험 요 정도가 최고조예요, 최고조. 1차만 놓고 본다며. 그쵸? 그래서 자꾸 이게 평가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평가충당금이지. 좋아요. 1번까지 봤고요. 물음 3번 볼게요. 물음 3번이요. 요게 세무사 2011년도 문제인데 2019년 세무사 1차 시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역대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세무사 2011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요게 1차 문제인데 사실은 뭐 2차 문제로 바꿔도 손색이 없어요. 여기 장부상 재고가 있고요. 여기서 간모를 빼면 실제 창고 재고가 나오겠죠? 그쵸? 이게 실질 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자산이잖아요. 여기서 뭐 해줘? 평가 손실이랑 재고자산 조정을 하면 그럼 BS에 들어가는 재고자산이 나온다고요. 그 문제를 봐봐요. 위 물음과 별도로 대안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입출고 수량을 기록하고 있대.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왜 줬을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재고자산이. 그쵸? 계속 읽어볼게요. 기초의 재고자산은 7만원이고 단기 순매입액은 58만원이래. 그럼 요 정도 사이즈는 문제가 좀 간단해 보이니까 T 계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보면 기초 재고자산이 7만원 있고요. 단기 매입액이 58만원 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어머 점 2랑 점 3을 보면 이게 딱 봐도 재고자산 조정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볼까? 보시면 소화는 원가 10만원의 상품을 발송해 하여 발송원임은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75%는 팔았고요. 대안에 통보하였대요.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절히 수행했대. 기말 현재 수탁 상품 중에서 미판매분을 보유하고 있대요. 자, 이거 봐봐. 지금 이 첫 번째 사례 보면 재고자산 조정 얘기인데 첫 번째 사례 보면 인창고, 마이재고 보면 내 창고에 없는 게 있죠. 그쵸? 그리고 내 재고인 거 있잖아. 아직 안 팔린 수탁품 같은 경우 내 거잖아요. 그러면은 75%가 판매됐으니까 25%인 10만원에 25%인 25,000원 아직 안 팔렸겠네. 그럼 25,000원 내 재고니까 기말 재고자산에 가산해줘야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좀 이따가 회계 처리도 진하게 한번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원가 15,000원의 상품을 동방에게 인도하고 매출 처리했는데 X 3년 말에 공정가치와 관계없이 2만원에 재매입하기로 했대. 그럼 내 건데 창고에 없죠. 왜? 재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풋옵션, 콜옵션 이런 얘기가 요즘 개정된 것처럼 나오면 고려해주세요. 고려해줘서 이게 판 건지 금융약정인지 리스인지 봐야 되지만 옛날 스타일처럼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금융약정으로 본다고요. 그럼 내 창고에는 없지만 여전히 내 재고이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 얼마? 15,000원을 재고자산에 가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임. 이거 제가 문제 수정했다고 그랬어요. 문제 보시면 X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 총액 물어봤거든요. 그럼 비용 총액 물어봤으니까 재고자산의 T 계정을 보면 판매된 거, 정상감모, 평가손실, 비정상감모, 기말재고 있으면 정확한 BS에 들어갈 기말재고만 계산해서 요렇게 계산하면 어차피 요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저거 4개 더한 게 비용에 합계겠네. 지금 여기까지 읽었으면 저거 말고도 비용이 또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비용이 있다고요. 지금 돈 빌린 거잖아요. 재매매 약정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빌리니까 4개월 동안 돈 빌렸는데 이자가 얼마야? 15,000원 빌려와서 나중에 2만 원 갚기로 했으니까 5,000원 이자라고요. 그럼 X1년 12월 31일 날 2개월치만큼의 뭐 잡아줘야 돼? 이자 비용 잡아줘야 된다고요. 저희 세무사 시험에 재고재산 문제가 나오면 요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요 이자 비용 숨겨진 거 찾는 거. 그쵸? 꼭 체크하셔야 되고. 좀 이따 제가 볼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점 다섯 번째 보면 창고 기말 재고를 실사한 결과 기말 재고 자산이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문제 보시면 정상 감모가 5,000원, 비정상 감모가 8,000원 나와 있어요. 봐봐. 이 구조를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거 그냥 뺀다고요. 이거 뺄 필요 있어 없어? 이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가 얘기 때문에 얘는 이미 감모가 빠져 있어요. 감모가 있는지도 몰라. 아까 그림 보면 창고 실사하면 요면적만 나온다고요. 이건 없어졌어. 이미 감모 이미 빠졌다고요. 그래서 요 15만 원에서 감모 손실 5,000원과 8,000원을 또 빼줄 필요가 없죠. 이 구조상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보시면 기초에는 평가 충당금이 없었는데 기말에 평가 손실로 45,000원 나왔대. 그럼 기말에 평가 손실로 35,000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15만원부터 출발해서 35,000원 빼주고 4만원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진짜 BS에 들어갈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되겠어요? 15만 5천원. 이해하시겠어요? 구조를 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 15만 5천원 나오니까 두 개 더하는 거에서 얘 빼주면 재고재산과 관련된 비용 합계가 나오겠죠. 재고재산과 관련된 비용 합계 얼마입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49만 5천원 나와요. 그래서 비용의 합계는 49만 5천원이지만 뭐 있었어? 아까 내가 나중에 2만원 주기로 하고 일단 15,000원 받은 거 있었죠. 그쵸? 15,000원 받은 거 있었고, 요게 총 4개월 동안 빌린 건데 내가 지금 2개월 지나갔잖아요. 아니 얼마야? 11, 12, 1, 2, 3, 4 아니 5개월이네. 5개월 동안 빌렸는데 2,000원 받은 게 있으니까 요만큼 또 뭐가 들어? 이자 비용 2,000원 발생하겠죠? 그럼 다 합하면 비용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비용의 합계는 다 합하면 49만 7천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구조를 이해했으면 이게 쉽게 눈에 들어오는데, 물론 1차 때는 요거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그냥 재고재산과 관련된 비용의 합계만 물어봤었지. 근데 2차 때는 당연히 요거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지금부터 제가 뭐 할 거냐면 요거를 그냥 회계 처리를 한번 다 끊어볼게요. 회계 처리를 다 끊어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차랑 다른 2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2차는 제일 중요한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들 맞추는 걸 나도 맞추면 합격이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친구들끼리 걸어가면서 막 답 얘기하거든요. 얘기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꼭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좁은 데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들려봐. 시험장 나오자마자 그냥 고생했다 이러면 되는데 야 너 이번 뭐 했냐 막 이런 애들 있다고요. 그럼 듣고 있으면 야 3번 겁나 어렵지 않았냐? 3번 겁나 어려웠어. 야 3번 너 어떻게 풀었어? 아 나는 찍었는데 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요게 답이던데? 그랬을 때 나도 그거 그렇게 풀었어. 이런 것보다 야 문제 전체적으로 쉽지 않냐? 쉬웠어. 야 1번 솔직히 1번 개 쉽더라. 1번 개 쉽지. 1번 답 1, 2, 3이었지? 막 이랬을 때 걔도 맞아 1, 2, 3이야. 나는 나 4, 5, 1 나왔는데? 그러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남들 다 맞추는 거 풀어줘야 되고, 진짜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지만 건들면 일단 무조건 맞춰야 돼. 그쵸? 건들면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2차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문제가 아주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보통 1교시는 시간이 남아요. 안 남는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남아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헤어진 여자친구까지 생각해도 시간이 남는다고. 그래서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너무 심심하니까 회계 처리를 한번 다 끊어볼게요. 한번 해보자. 심심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기운 좀 내시고. 여러분. 시험 연장돼갖고 그냥 더 기간 늘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기간에 동차 준비해서 동차하면은 올해 끝낼 수도 있는 거니까 기운을 좀 냅시다. 그럼 일단 기초재고는 회계 처리할 게 없고요. 보시면 단기 매입액이 58만원 있었다고 하니까 실질재고조서법 가정하니까 매입 58만원, 그 다음에 뭐 매입 채무 58만원 끊었다고 할게요.
문제에서 매출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으니까 매출 회계 처리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말로 갈게요. 바로 기말. 그럼 회계 처리할 게 몇 가지? 네 가지. 매출 원가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두 번째,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 세 번째,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네 번째로 뭐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로 뭐 재고 자산, 조정에 대한 회계 처리.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가볼 건데 일단 봅시다. 실지 재고조사법을 가정했으니까 기초 재고자산 7만 원 없어질 거고요. 매출 원가 아니 이거 매출 원가야 무슨 매입 58만 원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 얼마 와요? 구해 놨잖아요. 15만 원이라고. 그럼 여기 15만 원 오겠죠? 그럼 나머지 금액이 다 매출 원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문제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간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평가 손실에 대한 별도의 얘기는 없어요. 그럼 간모에 대한 회계 처리 내가 할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지금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 아니라며. 회계 처리를 한다면 비정상 간모가 창고에 없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비정상 간모에 해당하는 얼마? 8,000원은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정상 간모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 8,000원 빼서 기타 비용으로 8,000원 넣어놔야 돼.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지금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35,000원 나와 있는데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없었으니까 기말의 평가충당금도 35,000원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들어갈지 어디에 들어갈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회계 처리를 하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으로 35,000원 잡고 평가손실로 35,000원 잡으면 되겠죠?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차분히 회계 처리하면 돼요. 뭐 이게 더 어렵고 이게 더 고난이도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재고자산 조정 우리 어저께 열심히 했었잖아요. 재고자산 조정 회계 처리해 봅시다. 자, 보시면 매출은 수정할 게 있어 없어? 물건을 진짜로 수탁자가 팔았을 때 매출로 계산하면 되는데 했다며 그렇게 매출은 수정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25,000원만큼 재고자산은 내 창고에 없기 때문에 내 창고에 없으면 어디가 있겠어? 매출 원가. 근데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보시면 매출 원가 25,000원 줄이면서 기말 재고자산으로 25,000원 가는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쵸?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점 세 번째 거 회계 처리를 보면 원가 15,000원의 상품을 인도하고 매출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 원가 매출을 15,000원대로 끊었다고 그냥 봅시다. 그럼 얘는 뭐 수정해줘야 돼? 야, 뭔 놈의 매출이야 지금? 너 돈 빌린 거지 이거 물건 판 거 아니야. 15,000원 취소해야겠죠? 그리고 뭐 잡아줘야 돼? 차입금 혹은 금융부채 잡아줘야 될 거예요. 돈 빌린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뭐 해줘야 돼? 창고에 없잖아 내 재고자산이. 창고에 없으면 어디가 있어요? 매출 원가에 가 있지. 근데 판 게 아니라 돈 빌린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 15,000원 취소하고 기말 재고자산 15,000원 취소하면 돼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나서 추가로 해줘야 될 회계 처리가 뭡니까? 지금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2,000원 나왔다고 돈 빌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자 비용 2,000원 미지급 이자 2,000원이요. 이렇게 끊어도 돼요. 답은 정확히 나오죠. 그쵸? 근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거 여태까지 공부를 했고 구조를 봤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그냥 편안하게 한 거지. 실제로 회계 처리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또 구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써진다고요. 그래서 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 할 줄 알아야 되지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